그때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요? 저는 어린 시절이 되게 좀 너무 불우해서 그래서 그때를 좀 돌아보면 좀 먹먹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그런 날씨여서 더 일찍 제가 오늘 8시 한 10분에 나온 것 같아요. 더 일찍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루를 좀 일찍 좀 시작을 해봤는데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사업 진행을 통해서 우리가 널치앤볼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많은 것들을 지금 배우고 느끼고 그렇게 가시잖아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런데 우리가 이 리플렛 활용하는 내용을 너무나 몰라서 또 우리가 고객을 만났을 때 이제는 옛날하고 다릅니다. 옛날에 그런 쌍팔년대식의 그런 네트워크 방식이 이제 아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야 너 와서 한번 들어봐. 와서 너 이거 써봐. 이거 싸니까 좋아. 이렇게 했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미팅을 하고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렛을 활용하는 내용은 제가 여러분께 이걸 좀 나눠드리고 일단 두장씩 이렇게 해서 이거를 가지고 가서 3장씩 좀 주세요. 자, 3장씩 받으시면 맨 위에다가 사장님 이름을 좀 써주세요. 성함을 여기다가 써주시고 여기다 여기다가 쓰세요. 성함을 여기다가 성함을 좀 써주시고 자, 다 쓰셨죠? 네. 자,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리플렛을 활용한 사업 설명의 STP예요. 이거의 제목은 리플렛을 활용한 STP다. 그래서 이 STP를 하는 목적은 이 사업 설명을 듣는다고 해서 다 사업을 시작하진 않아요. 근데 이것을 하는 목적은 원하는 삶이 있거나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거나 또는 주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찾고 그들과 함께 이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금배를 찾는 사업이다. 그래서 여러분께 금배라 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열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원하는 추진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금배를 찾는 섀도우 플랜이다. 그래서 이 섀도우 플랜을 한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확률을 높이는 것은 섀도우 플랜의 횟수에 있다. 여러분의 성장, 여러분의 팀의 성장, 여러분의 그룹의 성장은 STP의 횟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이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제가 하는 내용은 여러분이 고객들에게 섀도우 플랜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보시면 5년에서 10년 후에 가장 이루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5년 후에 제가 이 사업 설명하기 앞서서 여러분이 저에게 10분만 시간을 내주신다면 여러분의 현실 점검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장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내가 가장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여러분이 그런 생각 해본 적 별로 없거든요. 나의 꿈은 뭐지? 나의 꿈은 어떤 거지? 나는 어떤 추가적인 수입을 원하고 나는 저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갖기 원하고 또 재정적 자유와 개인적 성장 또 자녀유산 남기기 다른 사람을 내가 돕는 좋은 영향력을 가진 그러한 삶을 사는 것들 또는 자기만의 사업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만 내가 또 다른 추가적인 수입을 원하면서 B플랜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이런 내용 또는 안정적인 은퇴 요즘 은퇴가 얼마나 빨라졌습니까? 이런 안정적인 은퇴를 통해서 나는 또 어떤 일을 좀 알아보는 내용 또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요즘에 이렇게 모든 게 공유의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오픈마인드에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을 해서 나는 또 무엇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보시지는 않으셨는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요즘에 우리가 원택트 사회라고 얘기하면서 온라인상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SNS라고 하는 거는
SNS의 계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많은 매력을 발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SNS라고 하는 것은 요거를 한글 자판으로 쳐보면 뭔지 아세요? 눈이에요. SNS가 한글 자판으로 치면 눈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눈을 통해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냐면 여러분의 평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SNS를 통해서 나를 알리고 나의 평판을 내가 알아보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의 매력보다는 매력적이지 못한 것에 이 좋아요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싫어요를 누르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댓글도 아주 뭐 험한 댓글도 다는 사람도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눈이 나를 향해서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오픈되어 있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SNS나 이런 그 공유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나의 매력은 무엇인지 또 해시태그를 통해서 내가 나를 압축해서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해시태그를 통해서 이거 나이 드신 분들 새로 사장님 이거 뭐로 읽으세요? 우물정자 또 이거 사장님 뭘로 읽으세요? 샤프로 읽으세요? 이거 딱 물어보면 나이가 나온대요. 저도 맨 처음에 저걸 딱 얘기하니까 샵인가? 이렇게 그랬었거든요. 근데 좀 젊은 사람들이 이거 자꾸 해시태그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해시태그는 뭐냐면 여기에 저를 표현하는 매력을 압축해서 탁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한마디로 요약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해시태그에서 나를 한마디로 탁 올리신다면 나를 표현하는 한마디? 남자. 이상하다. 너무 좋아요. 해시태그를 누르면 남자가 쭉 뜨겠죠. 그 남자라는 게 다 뜨는 거잖아요. 해시태그를 눌러놓은. 저는 나를 표현하는 매력적인 나의 표현, 우리 강자사님 나를 표현하는 해시태그 한마디로 압축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말 이렇게 꿈도 생각하지 않았고 나의 꿈은 뭐지? 꿈은 뭐지? 그러면 아유 죽을 때 다 됐는데 이러신 분이 되게 많고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60만 넘어가면 다 죽을 때가 가까웠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100살을 40년 더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장님 꿈 또는 나를 압축해서 해시태그에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한마디. 루비셀. 루비셀? 예. 루비셀인? 해시태그 루비셀인 그것도 괜찮죠, 그죠? 그래서 저도 루비셀 김다연으로 돼 있거든요. 루비셀 김다연 또는 저는 또 케킨 모델이잖아요. 우먼센스 모델이니까 저는 거기에 K킨 모델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모델을 치면 제가 쭉 뜨죠. 이렇게 나를 표현하는 것들. 또 우리 휘트니스 뭐 이 퍼스널 브랜딩, 아니 뭐라 퍼스널 트레이너 이렇게 트레이너 이렇게 또 할 수 있죠. 그럼 나를 표현하는 것들이 많으면 좋겠죠. 루비셀러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퍼스널 트레이너 자기를 표현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저는 꿈을 한번 설정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대화를 할 때 당신이 5년에서 10년 후에 이루고 싶은 것이 뭐냐. 어떤 분들은 진짜 나는 모델 대회도 한번 나가고 싶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어떤 추가적인 사업도 나는 이뤄보고 싶고 또 나는 내가 꿈을 달성하지 못해서 나는 뭐 대학원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자녀들에게 저는 정말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내 자녀들에게 저는 죽을 때 진짜 너 어디 있는 건물은 너가 갖고 어디 있는 땅은 저 진짜 일해보고 싶은데 저희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먹고 다 가져가시라고 다 쓰고 가시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좀 아이들이 너무나 좀 살기 힘든 세상에 왔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더 어려워졌고 저 판에서 있었던 것이 이 판에서는 통용이 안 되는 이러한 시대로 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코로나 언제 끝나라고 얘기하지만 코로나는 끝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우리는 그 이전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2020년도는 코로나에 잠식을 당했고 모든 경제도 잠식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 이제 제가 제 것을 골라보면 저는 제일 먼저 요걸 해보고 싶어요. 이걸 해보고 싶고 세 가지를 체크한다면 여러분 세 가지만 체크해보세요. 저는 요거 자녀 유산 남기기 그리고 재정적 자유 이렇게 저는
체크하고 싶거든요. 재정적인 자유를, 진정한 자유. 내가 일할 때 일하고 싶고, 일하고 싶지 않을 때 일하고 싶지 않은 자유. 또, 그냥 어떤 현실에 내가 너무 재정적으로 어렵고,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자유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개인적 성장을 굉장히 또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고, 여러분들 여기 3개 체크하셨나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 3개를 체크하셔서 저는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에게 5년에서 10년 후에 당신이 어떤 일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면 괜찮지 않겠냐. 그래서 이 대화를 하시면서 저는 다른 사람 돕기에 저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 고아 아이를 한 명을 후원하고 있고 우리 딸들도 한 명씩을 후원하고 있는데 이런 후원 사업을 통해서 내가 정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5년에서 10년 후에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일을 저는 이 3개를 택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시간을 투자하신다라면, 시간만 투자하신다라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당신의 현재는 지금 어디입니까? 지금 내가 100세 시대에서 내가 살아갈 날이 아직도 100세 시대라면 아직도 멀었는데 옛날에는요. 보통 50대에 은퇴를 하면 60에서 70대 정도에 여기에서 거기서 사망을 했어요. 여기에서 사망을 했는데 지금은요. 여러분 살력이 너무나 많이 남았다라는 거죠. 저는 54이에요. 저는 58이에요. 그리고 58이면 저는 여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줄을 쳐보세요. 이렇게. 근데 이 주인공은 45세더라고요. 45세니까 이렇게 줄을 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밑줄을 그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야 될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45세면 나는 100세 시대를 본다면 아직도 살아가야 될 날이 이만큼 남았다는 거죠. 아직도 내가 삶을 영위해야 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고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그 시기가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노후는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의 노후는 준비되셨나요? 우리가 베이비 부모 세대예요. 60년대부터 우리가 5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그까지가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비 부모 세대에 지금이 경자년이에요. 올해가 경자년인데 경자년이 60년 만에 지금 돌아온 경자년이거든요. 그럼 60년 전에는 1960년대였었어요. 그럼 1960년대에 이 경자년은요. 원래 이 경자가 혁명 경자예요.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는 어떤 원리와 상식이 깨어지는 어떤 판이 바뀌는 그런 혁명이 일어나는 시대가 60년대였는데 이때 1960년대는 5.19 혁명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지금이 경자년이 다시 도래한 거예요. 언제? 2020년도에. 저는 너무나 신기한 게 2020년도가 딱 되니까 혁명이 또 일어나고 어떤 혁명이 일어날까? 어떤 유통의 혁명? 내 개인적인 혁명? 나라에는 어떤 그렇게 특별히 혁명이 일어날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을 제가 올 초에 했거든요. 근데 무슨 혁명이 일어났어요? 코로나 혁명이 일어났어요. 판이 바뀌는 원리와 상식이 뒤바뀌고 이런 원칙이 깨지는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런 원칙이 깨지는 거예요. 이런 판이 바뀌는 혁명이 일어난 게 올해 2020년도에 이런 경자년의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 틀이 바뀌는 이 시대를 봤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때 지금의 우리 세대를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얘기하고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를 무슨 세대라고 해요? 밀레니얼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밀레니얼. 그래서 가장 불행한 역사를 가진 시대가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얘기해요. 유일하게 부모를 부양하고 자식에게 밀레니얼 세대가 우리를 부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못해요. 밀레니얼 세대가 우리를 책임지겠어요? 여러분 우리 뒷바라지 하겠어요? 밀레니얼 시대는 자기 인생도 책임을 못 져 지금. 그래서 지금 다 독립도 못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얹혀서 캥거루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부모 뱃속에 앉아가지고 부모에게 징징거리고 부모에게 사업자금 달라고 하고 다 그런 세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TV에 신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징징거리고 자기 인생도 책임 못 지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그런 세대의 밀레니얼 세대. 과연 그런가 하고 물음표를 했어요.
근데 이건 뭐예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굉장히 혁신적이고 굉장히 판이 바뀌는 이 경계선에 있는 이 밀레니얼 세대는 우리하고 다른 삶을 살잖아요. 인터넷 세대고 유튜브 세대고 모든 것이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에 우리는 현실 속에서 살았잖아요. 노점에서 장사하고 그래서 여기서 식당에서 장사하고 노점에서 주거니 팔거니 하고 그리고 로드샵으로 현실에서 현실의 공간에서 근데 지금의 삶은 다 가상으로 옮겨갔죠. 가상 세대에서 살고 있는 것이 밀레니얼 세대고 우리는 베이비 부머 세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나의 노후를 책임지는 그런 위치에 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나이의 도표를 봤을 때 우리는 100세 시대를 가고 있는데 앞으로 살아가고 앞으로 나를 책임져야 될 것들이 기간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의 그 줄을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줄을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줄을 치셨나요? 네. 여러분 쳐보면서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느껴보셔야 돼요. 내가 100세 시대까지 산다라면 아직도 이만큼이 남아있다라고 느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부모님 세대 또는 지금 우리 세대죠. 사실 얘기하면 우리 세대죠. 우리 세대의 사회생활 시작이 20살부터 사회생활을 했어요. 우리가 유독 베이비부머 세대는요. 산업사회에서 우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거리가 많았고 또 그만큼 노동을 하면 우리가 삶도 바꿀 수가 있었어요. 70년대에 열심히 일하면 집도 장만할 수 있었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또 근로자들 독일로도 파견되고 중동으로도 파견돼서 산업사회에서 일꾼으로 나라의 틀을 바꿨던 그런 세대가 우리 베이비부머 세대예요. 그런데 사회생활 우리가 일찍 시작을 했죠. 부모로부터 독립도 일찍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30대에는 거의 어떤 기반도 좀 잡을 수가 있었던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 자리까지도 갈 수 있었던 시대였고 50세에 은퇴를 했고 은퇴를 하고 나면 70대 정도에는 사망을 했었는데 이제는 사망하지 않고 노후 그러니까 작년에 2019년도에 기준이 태어나는 신생아 수와 사망하는 사망자 수가 딱 맞는 제로섬이 되는 그 시점이 작년도 시점이었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어떤 시점이냐면 태어나는 신생아 수보다 지금 정말 즉 말하자면 아이 기저귀를 차는 사람보다 노인성 기저귀를 차는 사람이 더 많아졌는 시대다. 그런 2020년도에 올해는 이제 태어나는 수보다 이 사망자 수가 더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 이제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고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 그리고 60년대에는 한 해에 100만 명이 탄생을 했다면 지금 2020년도에는 몇만 명 탄생한 줄 아세요? 30만 명. 그런데 지금 문제는 밀레니얼 세대들이 결혼 안 하겠다. 나는 애도 안 낳겠다. 이런 지금 부류로 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현재 사회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은퇴하고 사망하기까지 이렇게 나의 노후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나의 평생 직장이 없어지는. 그래서 여기에서 나도 신경 써야 되겠지만 우리 아이들까지도 신경 쓰는 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인데 우리의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떤 사업일까? 우리는 지금까지 물통 사업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국민의 99%는 이 물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 사업을 하는 거죠. 물통을 나르듯이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만 수입이 발생한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99%의 대가를 받는 사업이고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을 퍼서 날려서 이것을 판매를 해서 수익을 얻어가는 물통 사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프거나 내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일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되면 어떤 변수에 부딪히게 되면 수입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는 먹고 은퇴는 하게 되고 물통 수입만 오다 보니까 내 육체적으로 힘이 들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는 시스템 사업을 하자. 그러면 시스템 사업은 어떤 것인가? 파이프라인처럼 준비된 시스템에 의해서 수입이 발생되는 것을 이 시스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사업은 처음엔 더뎌요. 처음엔 더디지만 시간이 필요하죠. 기간도 필요하죠. 이런 기간 동안에 내가 한 땀 한 땀 만들다 보면 어떤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작은 퍼센트의 지속적인 대가가 따르는. 그러니까 처음에 큰 수익이 발생하진 않지만
지속적인 내용에 의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시스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넓게 펼쳐나갈수록 지속적인 수익으로 높은 소득을 창출하고 일을 그만두어도 수익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이것을 권리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노동 수익을 가지고 가는 사업을 했다라면 그리고 이 노동 수익은요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끌어들이고 융자를 받아서 대출을 얻어서 내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것이 부도가 나고 이것이 뭐 잘 안 되게 되면 굉장히 리스크가 크죠. 그런데 이 시스템 소득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소비한 것들에 대한 소득이 발생되는 그로부터 나에게 전달되어져서 또 이 사람도 하나의 유통망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가상 공간에서 내가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또 그 사람도 소비가 되어서 소득이 되는 소비가 소득이 되는 그 내용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다 보면 그것이 쌓여서 넓게 펼쳐지고 또 그렇게 지속적인 수익으로 발생할 수 있는 높은 소득을 창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소득이다. 시스템 소득은 마르지 않는다. 끊이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이 권리소득적인 이 인세소득은 내가 멈추어도 내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내가 어떤 변수에 일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도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이것이 우리의 사업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당신은 어디서 일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이걸 한번 봐주세요. 이따가 이거 제가 설명하고 나서 여러분 한 분씩 나오셔서 제가 이걸 시킬 거예요.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자 그래서 당신은 어디서 일하고 있나요? 이것은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이 쓴 그 책에서 나온 현금 흐름의 4분면이에요. 그래서 이 4분면에 이 직장인이라고 얘기하죠. 이 분면은 직장인 그리고 자영업자와 전문 직종 그리고 비즈니스 오너 그리고 투자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95%의 사람들 여기에는 이 분면은요, 이 중앙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 분면은 우리나라의 95%가 우리나라의 직업군이 6만 개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직업군이 5만 개에서 6만 개 정도의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을 딱 4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직장인과 자영업 그리고 비즈니스 오너와 그리고 투자가 이게 4가지로 6만 가지의 직업이 이 4가지 안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공급자 생활들은 우리나라에 몇 프로가 속해져 있냐면 95%가 이 분면에 속해 있어요. 이 S 분면에. 놀라운 건 95%가 이 분면에 속해 있는데 돈은 몇 프로가 풀려 있냐면 5%가 풀려 있습니다. 그럼 이 분면에